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길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북셰프입니다. 성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첫날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8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수녀님은 거의 더위에 질리신 것 같은 표정인데.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열대야도 기록적으로 계속 이어졌던 네, 지난 밤낮 여름이고. 할 거 없이. 예, 그리고 지금 9월 첫날로 우리가 달을 넘겼지만 그래도 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네. 좀 힘드니까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찜통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어디를 갈라도 그리고 이 방송국에 오고 갈 때도 지열이 너무 뜨거워서 이러다가 진짜 내가 열사병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그래도 8월에 뭐 저도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원하게 지내다가 음. 제 방으로 다시 돌아오니 음. 제 방의 온도가 바깥의 온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어머나. 들어가자마자 땀이 두두둑두둑둑.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아유. 어떻게 지내지? 예. 그랬는데 벌써 8월이 끝나고 와 이제 9월 좀 선선해지겠죠 이제. 확실히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막 완전히 뜨기 전에는 네. 바람이 불어요. 약간의 선선함이 있습니다. 아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확실히 절기라는 건 있구나. 그렇죠. 예, 뭐 덥다 했지만 우리가 8월에 입추가 있었고 그 입추가 넘어가니까 살짝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큼성큼 왔구나라고 여기는 순간도 네. 올 거라는 거. 예, 깜짝하고 그러니까요. 안 올 줄 알았지. 사실 나 뭐 가을이야. 예, 이주의 책도 그렇죠. 주일 되면은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안 올 줄 알았지. 그리고 예, 오늘도 수녀님과 제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소개하는 책도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안 올 줄 알았지 하는데 자꾸 오시는 게 기도의 오솔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상하게 휴가를 돌아오자마자 짐도 안 풀었는데 예. 바로 대타를 네, 강소영 수녀님이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예. 제가 좀 또 대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같이 그 순간에 후두염이 가장 심했던 순간에 마이크를 이어받았죠. 하다가 예, 강소영 수녀님이 나가셨군요. 예, 부스에서. 나가셨군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완전히 나가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기도의 오솔길이 건강하게 계속 네.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금 목소리를 더했는데 일단 수녀님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님이 저는 수녀님이 뭐 쉬는 걸 놔두질 않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네, 사랑이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이신가요? 예. 저를 뭐 정말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 순간은 정말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오자마자 이 뜨거운데 또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래 이왕에 할 거면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또 많은 청취자분들 만나게 되고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지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오솔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거나 전영금 수녀님 휴가 어떻게든 조정해서 가셨는데 오시자마자 또 바로 평화방송으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또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또 기다.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9월의 첫날입니다. 그러게요. 늘 시의적절하게 또 이주의 책을 골라주시잖아요. 9월은 또 순교자 성월이라 이곳저곳 성지를 다니기도 참 좋은 때인데 순교자 성월 9월을 시작하며 오늘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표지에 있는 이곳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유명한 물의 도시 풍경입니다. 저자는 두 분이고요. 저자 소개 그리고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서로에게 물들다라는 주제를 붙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 사진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그 곤돌라를 타고 가는 그 남성이 사진으로 보이는데 사진만 봐도 이거 순례 또는 여행에 관한 책이구나. 여행 참 가고 싶구나 나도. 또 진심이 나오는군요. 네. 또 책도 잘 꼼꼼히 읽었습니다. 음. 그래서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은 방송 작가이자 수필가, 강사 활동 등 아주 바쁘게 살아온 엄마 박지연님과 또 번아웃을 마주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선 딸 신솔잎이 처음으로 함께 이탈리아로 갔어요. 여행을. 그런데 딸과 엄마가 아주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참 눈물겹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명 순례기, 딸은 여행기라고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모녀의 책입니다. 맞습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쓴 책. 그렇죠. 신기한데요, 진짜. 네. 싸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법 있어요. 참.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렇죠. 엄마와 딸 사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아버지랑 어려웠다가 조금씩 편해지고 근데 다시 어려워지고 왔다 갔다인데 엄마랑 딸은 친구같이 지내다가 아예 안 보다가 맞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서로 정말. 사과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다시 친해졌다가 또 안 보다가 뭐 이렇게 미워도 하다가. 미워도 하다가 근데 네. 또 어쩌겠어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또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까 수녀님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 네. 그러려니 하다가 아니다가 네. 그러려니 하다가 네네. 그렇게 쌓이는 정이 또 모녀 맞아요. 사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제목 표지도 잘 뽑았어요. 순례길의 시옷에 십자가 성당 표지가 나와 있고 네. 여행길 리을 끝에 비행기가 뜹니다. 이거 진짜 너무 센스 있게 예. 제목은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입니다. 어떤 여정을 함께 했는죠? 예. 이 여정은 이분들이 이제 17일간 이탈리아의 로마, 아시시, 피렌체, 밀라노 등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니는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가죠. 네. 근데 첫 외출 때부터 티격태격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사진 많이 찍어보시죠. 그럼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런 여행지에서 정말 사진 잘 찍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정말 사진을 찍는 구도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만이죠. 이 엄마 딸도. 그래서 딸은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불만 섞인 그 목소리로 아주 고성이 또 오갔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 이거 좀 웃기잖아요. 뭐라고 하답니까? 네가 찍어준 내 사진 괜찮은 줄 알아?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엄마 찍어준 건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찍어준 사진은 잘 나왔고 엄마는 그만큼 못 찍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서로 찍어주지 마. 어떤가요? 실감 나는가요? 진짜 웃기네요. 혹시 예. 지디님 이런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네. 모든 구도를 다 잡아놓습니다. 오. 그리고 근데 이리 와서 셔터만 눌러. 세상에. 예. 그렇게 해놓고 요거만 눌러줘. 이렇게 해요. 예. 와, 이렇게 내가 잡아놨으니까 이쪽에 와. 그래서 내 쪽으로 와서 내가 그 앞에 갈 테니까 눌러줘. 완전히 치밀형이네. 대충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서 찍어볼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래 그럼 찍어 이거 눌러줘 봐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몇몇 가족은 제가 찍으라는 대로 안 찍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캡처를 합니다. 아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 좋은 수녀님들도 방법이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는데 주로 예. 이제 성지 순례를 갈 때가 꽤 있죠. 저희도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로마에 제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이제 수녀님들하고 같이 찍다 보니까 대개는 단체 사진이 있잖아요. 뭐 몇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뒷배경을 중요시하는 수녀님이 있고 또 어느 수녀님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수녀님이 계세요. 그러면 인물이 잘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수녀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행 왔으니까요. 뒤에 있는 저 성당, 저 길, 저 멋있는 나무, 저걸 배경으로 우리는 뭐 얼굴은 조그맣게나만 나와도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니지. 우리 얼굴이 좀 나와야지. 뭐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그 사람들 몇 명 말에 따라서 우르르 저리로 갔다가 또 우르르 이리 왔다가 그러면 어떤 수녀님 정말 흔한 얘기잖아요. 뭐가 중헌디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따라가는 수녀님 있어요. 근데 찍고 나서 가만히 사진을 보면 그래도 기념사진이 될 만한 건 배경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성지순례니까. 그 순례를 대표로 하는 어떤 걸 그 앞에 우리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거기에 표를 하나 던지고 우리 뒷배경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저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애기랑 또 같이 하니까. 네, 아내랑 그러니까 보마범 또. 일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예. 순례 갔을 때. 저는 순례에서도 왜냐면 아이와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게 진짜 입장차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끝은 못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라는 거겠죠. 순례길도 그렇고 여행길도 그렇고 그 내내 모녀가 티격태격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맞아요. 순간도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예. 함께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품고 있던 오해가 풀린다? 뭐 이런 순간도 있을 거고요. 있어요. 예. 있죠.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엄마와 딸은 정말 다르면서도 닮은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의 조각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은총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아까 그 사진 찍는 거가 제일 먼저 트래비 분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트러블이 돼버린 거예요. 뭐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트래비가 트러블이 됐다. 그래서 이 사진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감정 소모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어가서 딸은 칵테일 한 잔을 시켜서 앞에 놓고 엄마는 따뜻한 과일차를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딸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엄마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는 게 많았겠어. 그래서 그만. 이렇게 말을 했군요. 그랬어요. 엄마는 또 그 순간에 어땠을지 싶은데 어땠나요? 엄마는 뭐 아차 싶었겠죠. 네, 그 순간 엄마의 답이 참 멋졌어요. 뭐 지디님 엄마의 답을 한번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있는데 여기 예. 저는 아범인데 보마범. 그래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의 어머니의 네, 심정으로. 어멈의 심정으로 읽어볼게요. 거기까지가 나야. 엄마라는 존재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엄마도 못하는 게 있고 네 성에 차지 않아서 실망시킬 수도 있거든. 엄마를 이해하란 게 아니야.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질 테니까.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엄마도 사람인데 아유, 그렇죠. 이거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고유함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깨달음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두 분이. 응?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되기 쉽잖아요, 모녀 관계가. 뭐 누구나 똑같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되는지 엄마와 딸의 솔직한 담백한 정말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이렇게 어필이 됐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딸에게라는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양희은의 네. 명곡이잖아요. 네. 예, 딱 이어지는 곡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사실은 너무 전형적인 선곡이긴 한데 제가 그게 떠올라서
이걸 들어야겠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저도 심지어 좋은 노래. 예, 엄마와 딸이 대화를 네. 하잖아요. 거기서 공부해라. 그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성실해라. 뭐 그건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화 끝에 너의 삶을 살아라. 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 뒤에는 어머니의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사랑이 필요해. 너도 그렇게 살아가렴이라는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요. 오늘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오는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이라는 책을 펼쳐보고 있는데요. 제가 고른 곡입니다.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또 타이미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엄마 내 맘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난 엄마의 눈엔 그저 철없는 딸인 거냐고. 나를 혼자 있게 놔둬.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 엄마 나를 좀 믿어줘.
어려운 말이 아닌 따스한 손을 내밀어줘요. 날 걱정해주는 엄마의 말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무섭게 느껴져. 왜 몰래 눈물을 훔쳐요. 조용히 가슴을 쳐요. 엄마의 걱정보다 난 더 잘해낼 수 있어요. 그 무엇을 해내든 언제나 난 엄마의 딸로 다 버텨내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라고. 엄마가 딸에게였습니다. 양희은의 목소리였고요. 김규리와 타이미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은 성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순례길이자 여행길, 인상 깊었던 지점이 또 있겠죠, 수녀님? 예. 근데 저는 웃다가 또 조금 눈물이 또 핑 돌았는데 이 두 분이 바닷가 마나롤라 둘레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몸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금 큰 소리로. 그러니까 당황하는 솔잎은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말리죠. 엄마,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근데 이어진 엄마 대답은 보면 어때? 역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아줌마의 용감성이랄거나 할까. 그런데 참 이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르게 예. 뭔가를 다른 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엄지척 이런 걸 해주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막 웃어주든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엄지척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보는 엄마가 또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제스처를 해줬겠죠. 근데 이제 딸이 어떻겠어요? 좀 당황스러울 순 있죠. 왜냐하면 20대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직장에서 번아웃을 마주했다고 하는데 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이 쳤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니면 좀 찡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어땠다고 하나요? 딸 솔립? 딸 솔잎은 이제 처음에는 엄마 왜 그래 뭐 했다가 가만히 어머니를 지켜보니까 한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조금씩 차올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엄마를 말리지 말고 그냥 지켜봤대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지나간 세월, 그 무수한 세월에 대한 저 모습이 찬송일 수도 있고 청춘에 대한 어떤 회상일 수도 있겠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이탈리아 바닷가가 좀 낯선데 네. 거기서 느껴지는 순수한 감상일 수도 있고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마의 감정을 느낀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바닷가 마나롤라의 석양 참 거기는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듯이 정말 이 노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엄마가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바닷바람에 몸을 맡긴 지금의 모습과 엄마의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의 엄마가 이렇게 오버랩됐답니다. 이렇게 겹쳐져 보이면서 밤을 새면서 대본을 쓰느라 아침에 늘 자고 있던 엄마가 작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혼자서 일을 해내려고 고군분투하던 엄마. 아마 그런 모습은 엄마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느낀 거죠. 이 딸이. 뭉클하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악바리 모습으로 살았을 거고 내가 마주한 지금 엄마는 아마도 이런 걸 꿈꾸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나의 진면모 저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언젠가는 펼쳐보고 싶은 그 꿈을 꾸고 계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근데 이 순간 바닷가에서 엄마의 그 뭔가가 분출한 거다. 아,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저릿저릿하면서 눈물이 조금 날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그 내면의 어떤 욕구, 자기 자신이 되어보고 싶은 그것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 딸이 세월의 간극을 통해서 아주 울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아까 수녀님이 오늘 주제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네네. 물들다 스며들다. 네네. 근데 그 말 따서 조금씩 엄마에게 스며들고 또 물들어가고 어, 또 엄마는 지금 이 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책 전반적으로 딸에게 스며들어가고 그렇죠. 서로가 네. 서로에게 좀 스며들어가고 물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글 소제목이 짤막하게 들어있는데 서로 물들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따왔던 거였는데 예, 예.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어요. 미사여구가 정말 많지 않지만 담백해요. 이분들의 글이. 그래서 더 공감이 가고 마치 무슨 사진첩을 내가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것 같은 그 안에도 뭐 간간히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예. 참 애틋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이 책을 그냥 제가 쭉 훑어보면서 이 모녀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뭐 대화하듯이 네. 엄마가 먼저 쓰고 딸이 이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엄마가 쓴 거는 엄마 이모티콘처럼 그림이 들어가 네, 있고 네, 네. 딸이 쓴 거는 딸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문체도 약간 다를 것 같고 달라요. 뭐 이런 구성이 참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림 보고 이건 엄마 글이구나. 음, 이모티콘을 보고 이거는 솔잎이 쓴 거네. 네. 그리고 구분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애초에 이 구성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겁니까? 뭐 그런가 봐요. 예, 편집부하고 같이 뭐 따로따로 문가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거를 레이아웃을 할까? 뭐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이모티콘을 넣어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것도 네. 너무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사진도 예. 예, 이 여행이자 순례의 순간순간들인 거거든요. 네. 이것도 직접 찍었다고 하나요? 직접 찍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찍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거가 더 중요해.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예, 지금 뭐 넘겨보다 보니까 인물보다는 풍경이 풍경이 더 많죠? 예, 더 크게 찍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찍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뭐 부탁을 했던지. 그러네요. 예, 아무튼 재밌는 네. 순간들 안에 느껴지는 찡한 감동도 네. 있고 또 순례를 떠나는 거니까 여러분 네. 앉아서 랜선 순례로 이탈리아 한번 떠나면 좋겠고요. 이 예. 책을 쓰신 우리 두 모녀입니다. 박지현, 신솔립님에게도 저도 기도 전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벌써 수녀님과의 얘기는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이 책을 원하시면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수녀님. 정말 예. 더운 올해 여름 참 다들 인내롭게 잘 견뎌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모녀가 이탈리아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이제 대개는 이런 책은 왜 지역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나열하기보다는 엄마와 딸이 이 순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치유되고 또 관계가 회복됐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 두 사람의 문장이 피상적이지 않아서 더 쉽게 공감이 됐고요. 성지 순례길이든 여행길이든 모든 길은 사실 인생의 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신앙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변화를 바라신다는 메시지로 읽힌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9월 순교자 성월 맞아서 읽어보셔도 좋고 또 성지순례를 어딘가로 가신다면 그 전에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그런 책이고요.
인생의 술래길 엄마와 딸도 그렇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아멘입니다. 예. 네. 순례라는 건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순례지를 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래서의 소명으로 느끼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오늘 서로에게 물들다라는 주제로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을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마무리하면서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아까도 가족 사진첩 얘기가 있었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성가는 아니지만 삶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노래인데 김진호의 가족 사진 함께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이 노래에 얹어서 가요 하나 더 얹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까지. 와, 그것도 예. 멋지죠. 9월 첫날이고 네. 출발이고 또 순례길 여행길 떠나는 느낌으로 얹겠습니다. 수녀님의 추천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그리고 제가 얻는 한 곡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이 두 곡 들으면서 바오로딸수도의 성바오로딸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은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